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요. 기록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서 특히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아이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주셔야 돼요. 기록이라는 것은 이해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습관이다.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정리 습관, 이해 후 요약 습관, 독서 후 말하기 습관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에게 잘 맞는 공부 잘하는 습관들이기에 여러분들 제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우리 모두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좋은 방법을 전수해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인데 제가 오늘 5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까? 습관 탑3를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것도 답을 하려고 하고요. 학생들의 요새 공부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정말 많긴 합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아이에게 뭔가를 잘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도 답을 하려고 하고요. 요즘의 교육 환경에서 자녀에게 꼭 붙여주고 싶은 습관 탑3 제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부를 잘하는 비법 한 가지만 딱 들려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방법을 알아도 자녀들이 그걸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용지물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요걸 5번째 질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저도 공부를 꽤 했으니까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습관을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까? 탑3가 뭡니까? 이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정리 습관하고요. 저는 예습 낭독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쓰기 습관이죠. 쓰기 공부를 저는 엄청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정리 습관은 저는 좀 이거 어찌 보면 지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번 스타일이 딱 잡히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하고 참고서 그리고 노트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험지 같은 거 제가 봉투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 요 4종류를 세트로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러려면 책꽂이가 좀 높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이 4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책, 참고서, 노트를 세트로 정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책상 위가 지저분하게 되는 제일 큰 문제가 시험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업할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방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그런 문방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란 봉투에다가 시험지를 다 집어넣어서 같이 보관을 했답니다. 물론 버릴 건 버리고 보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참고서, 노트, 그 다음에 시험지 들어가 있는 뭔가의 도구를 쓴 시험지 철 같은 거요. 그것을 항상 과목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걔를 한꺼번에 데리고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면 필요 없는 시험지는 버리고 다시 시험지는 봉투에 넣고 해서 이 4가지 종류 다시 책, 참고서, 노트 그리고 봉투 얘를 한꺼번에 들어서 책꽂이에 다시 가지런히 꼽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를 하면 다음 과목을 공부할 때는 또 세트를 들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집어넣고 이런 습관이 딱 붙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식의 행위 패턴이 몸에 붙은 사람은 사고도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고 할 때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 정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 습관을 붙이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 정리 습관을 붙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셔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습 낭독 습관이 있었어요. 이거를 아주 중시했는데요. 얘가 제 몸에 붙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거는 뭐 자유롭게 내두었는데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0분 동안 교과서를 읽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형제 모두에게 강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누나 둘 책을 읽은 것들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초등 때는요 1, 2학년 교과서 정도는 제가 계속 듣고 자라서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초등 때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학교 가기 전에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혹시 못 읽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기도 했고요. 다음날 수업할 것을 그냥 낭독만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도를 왕창 나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날 그 과목 진도 나갈 것을 읽는 거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습 낭독 습관은 막 달려들어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어주는 거, 이것만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는 지속이 엄청 중요한데 공부를 며칠 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사흘 동안은 책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습 낭독 습관이 몸에 붙어 있으면 공부를 매일 조금이라도 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읽어주면 읽는 과정에서 그래도 꽤 이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아주 높아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읽다 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 어느 대목인지를 알게 되니까 잘 모르는 대목은 귀를 쫑긋해서 듣기도 하고 뭐 용기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데도 이 낭독 예습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 쓰기 습관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주로 많이 썼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달달 외우기보다는요. 이렇게 했어요. 과목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목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 뭐 4단원이야. 그러면 단원별로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핵심이 되는 것을 키워드로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메모와 기록의 본질적인 성격, 뭐 메모와 기록을 하면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메모와 기록을 할 때는 생각을 가지고 메모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메모와 기록을 하면서 터득한 그런 원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붙일 수 있고요. 또 미리 읽어주기 때문에 읽으면서 뇌에서 반응하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익힌 것을 시험 볼 때 한 번 더 공부해주면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써보는 것. 결국은 뇌에 공부의 내용을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걔를 종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붙이기 때문에요. 시험을 볼 때 자기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저도요, 요즘에 학생들 공부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말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하면은 저는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모두가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거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저도 아이 둘을 키웠지 않습니까? 이 두 아이는 선행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꽤 좋은 성과를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여주에서 시골에서 애들이 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지 않고도 꽤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선행을 한 학생들이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이미 내가 다 공부한 건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뭐 별로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러니까 딴짓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대부분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사실은 수업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을 모두 버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최악의 정말 악수를 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도요, 그때 숨어서 딴짓을 해봤자 어차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그 수업의 내용을 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도 있고, 자기가 성과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습관으로 붙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거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수업 들을 때 뭐 혹시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핵심을 짚어서 요약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 결국은 이제 요약이라는 건 노트 필기를 얘기하니까 손 노트 필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요 답을 여러분들이 원하셨죠. 요즘의 교육 환경을 전제로 했을 때 자녀들에게 꼭 붙여주고 싶은 습관 탑3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것인데요. 역시 첫 번째는 제가 했던 것처럼 정리 습관을 꼭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참고서는 뭐 2권, 3권 이렇게 있거든요. 교과서, 참고서 2권, 3권. 그리고 항상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한 권, 프린트 같으면은 여러 가지 문방구 도구를 사용해서 잘 정리한 그 프린트물들, 이것을 과목별로 이렇게 꼽아 놓는 습관을 꼭 들이기 바라고요. 이렇게 자기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책상 위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겠죠. 책상 위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최상의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갖습니다. 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세트로 집어넣어 놓은 것을 한꺼번에 끌고 와서 책상 위에 적절하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자, 지금은 교과서를 읽을 거예요. 그럼 교과서를 펴놓고 옆에 참고서 중에 상세한 설명을 붙인 참고서를 옆에 같이 펴놓고 양쪽을 봐가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런 체계화가 몸에 붙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사고의 체계화까지로 이어집니다. 역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할 때 항상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주기 바랍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야. 그리고 정리된 상태에서 뭘 하니까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도를 해주고 그것이 습관으로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현재 책꽂이 상태는 엉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을 누구누구야 이거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선 그 다음에 공부하자, 이거 잘 안 됩니다. 처음에 기본 체계를 갖출 때는 조금 같이 해주시길 바래요. 책꽂이에서 책을 다 끄집어내서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체계를 잡은 다음에 그 정리를 하는 것은 자녀분하고 같이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역시 이해한 후에 그것을 요약하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록하기의 ABC에 해당하죠. 기록은 베끼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그랬죠. 베끼듯이 메모하면 낙서에 지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기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 내부 생각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요약하는 이 습관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해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암기력을 키워주는 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왜? 기록이 사각사각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이해한 것을 마음속에 넣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요약을 할 거야. 그러면 들을 때도 이해를 하려고 집중을 하게 되겠죠. 요약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 중에 핵심 하나만 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또 집중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금 더 몰입해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독서 후에 말하기 습관이에요. 이거는요,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매주 세레모니로 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뭐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우리가 자녀가 둘이야. 그러면 자녀 둘을 같이 하시면 돼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 중에 몇 가지를 그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걸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을 메모만 해서 메모한 상태에서 그거를 훑어보고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자녀가 둘이면 둘 다 발표를 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더 권하는 것은 엄마 아빠도 자기가 읽은 책을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독서 모임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 독서 모임은 우리 가정을 좀 더 지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뭔가 좀 멋들어진 그런 가정 문화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들이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지배 문화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요, 한 번은 회의를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시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재미에 빠집니다. 그런데 너 이 책을 한 권 꼭 다 읽어야 돼 하고 책도 정해주고 분량도 정해주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아이들한테 아무 책이나 좋으니까 읽고 싶은 것을 읽고 현재까지 읽은 것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도록 좀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저는 독서 말하기 습관을 이렇게 세레모니 방식으로 키우게 되면요, 아이들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문해력이 높아지고 자기의 서사로 소화해서 말을 하는 것은요, 그의 인지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기반이 되는 인지 능력인데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 하나 집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습관이 이게 좋다, 이거를 해라 하면 상을 준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주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거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딱 짚어서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저는요,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생각력을 키우는 기록 행위를 자주 해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엉뚱하게 그것은 이제 일상 기록 또는 한 줄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시간 쓰고 간단하게 한 줄로 메모하는 거, 이거 하루 종일 하면 뭐 한 20개를 쓰기도 하고 한 40개를 쓰기도 하는데, 걔를 쭉 보고 오전에도 한번 쭉 영화 보듯이 생각을 돌려봐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플래닝 할 때도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지? 오전에 2가지 정도를 한다면 뭘 할까? 이걸 다 머리로 생각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하루를 거꾸로, 이번에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자주 생각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생각력이 엄청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생각력의 수준이 공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결국은 생각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수업을 듣기 전에 아까 제가 예습 낭독 독서 같은 걸 전에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낭독을 해서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이거를 다루겠네. 내용은 잘 모르지만 큰 아웃라인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제일 잘 모르는 게 뭐지? 이것도 계속 생각을 돌려보는 것이죠. 수업을 다 들었어요. 수업을 다 듣고 끝났다 이러면 이거는 공부를 엄청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오늘 무엇을 다뤘는데 선생님이 오늘 조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 두 번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시험 공부를 위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을 끝냈어. 그러면 그냥 끝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시 쭉 되뇌어 보는 것이죠. 이 되뇌어 보기를 할 때는 메모한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자녀가 수학 문제를 5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5문제를 푼 다음에 머리를 들고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고 풀이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는 습관을 몸에 딱 붙여주시기를 권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신테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것은 단편의 지식을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걔를 머릿속으로 한번 쭉 되뇌어주면 신테시스, 종합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사실 이 종합 능력을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각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집에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저는 우선 여러분들께 조금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상주기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상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잠시 그것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자주적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벌주기는 더 나쁩니다. 그래서 상주기나 벌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꼭 이것은 회의 방법을 통해서 하시기를 권해요. 아이고, 회의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회의하면 자꾸 장난을 쳐요. 그래도요, 어른의 언어로 회의 분위기를 딱 만들어서, 심지어는 회의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형식이 아이들을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회의 방식을 통해서 좀 권유를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납득이 됐을 때는 하려고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이 안 돼요. 또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습관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말고 또 한 번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이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정리 체계를 갖추는 거 엄청 중요하죠. 정리가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계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면 새로 체계를 만든데 같이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깔끔해진 방을 함께 즐긴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뜻을 관철시키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해하고 요약하는 거, 이거는 기록 얘기를 할 때 제가 카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마 아빠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공부한 것을 어른들이 하는 독서 카드에다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네? 그걸 가지고 말도 해보네? 이런 걸 경험해 보면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체험이 되면요. 그 체험의 신기함,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독서 말하기 이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일요일에 말하기 대회 같은 걸 해보고 그게 발전되면 가족 독서 모임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오늘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거요. 고3이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지만 고2 정도까지는 오히려 시간을 길게 보시고 이 습관을 붙여준 다음에 고3을 맞이하면 고3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초등, 중등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데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